네,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주말마다 야외를 찾는 발걸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가까운 동물원들을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원들이 예전에는 단순한 이 전시 개념에 머물렀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서울대공원의 안영료 원장을 모시고 자연생태공원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대공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에서 저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은 원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젊어 보여서 특히 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젊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서울대공원 하면 뭐 모르는 분들이 없지만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원인데요. 말 그대로 대공원입니다. 더 그랜드 파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몇 손에 꼽는 큰 넓은 동물원이 있고요. 뭐 식물원 있지만 또 자연 캠프장이라고 서울시 시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인기가 너무 많은 캠핑장이 있습니다. 또 올레길 못지않은 그 외곽 순환도로에 산림욕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고 또 놀이시설이나 탈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넓고 규모가 큰 복합시설입니다. 네. 이 원장에 취임하시고 한 6개월 좀 지나셨어요. 네, 딱 6개월 돼갑니다. 지금 어떤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말 복합시설이라는 것을 제대로 겪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유희시설에 해당되는 놀이공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꾸며야 되는 그 식물원이라든지 뭐 산림욕장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면 안 되겠고, 무엇보다 단순한 전시시설로 동물들 복지와 상관없이 동물들을 방치했던 그 동물원이 지난 10년간 동물 복지를 지향하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동물원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녹화를 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 이력을 살짝 봤는데 문화기획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일을 하시던 거죠? 문화기획은 영미권에서는 도시계획에 전반적으로 문화를 집어넣는 사람들을 일컫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도시공학을 전공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일로 알려져 있는데, 독특하게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축제나 공연을 만드는 것 같은 아주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든지, 또 최근의 추세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주민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창조적인 아이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데 썼었습니다. 제가 동물원에 관련된 전력도 없고 놀이동산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없지만 어쨌든 융복합 시대에 맞춰서 지금까지 잘 운영됐던 동물원이나 놀이시설, 그 산림욕장 이런 곳들의 문화,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예술활동,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섞이도록 만드는 사명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 서울대공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동물원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참 예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많이 왔었는데 많이 쭉 다녀보셨죠? 그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계속 현장을 나가야 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새까맣게 탔어요, 여기 와서. 동물의 그 숫자랄까 종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340종의 동물이 있고요. 전체 동물 수로 보면은, 동물 마리수로 보면은 2,700마리에서 3,000마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죠. 그걸 몇 분의 사육사가 보시나요? 80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공무직이 포함된다든지 공공근로로 참여한다든지 인턴이 들어와서 대학생들을 교육받는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육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포함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그 지상파 TV에 보면 이 동물 관련돼서 이렇게 사육사분들이 동물과 나와서 이렇게 사육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 자신도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 그 사육사분들이랑 동물분, 그러니까 똥을 이렇게 청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뭐 시의회장님이라든지 여러 유명 인사들은 이제 그런 봉사부터 하죠. 그래서 진짜 땀을 뻘뻘 흘리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사육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런 뭐 몸으로 하는 노동력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요. 실제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는 시설 안에 동물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연구해서 새로운 장치들, 뭐 먹이 장치, 놀이 장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연구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동물원이 잘 되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동물이 좀 건강해야 되고 또 개체 수도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종들, 한정된 종들을 잘 이렇게 번식시키는 그런 연구나 이런 노력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 동물원은 전시 기능이었죠. 근데 그 계속 개선해 나온 노력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동물들이 잘 살려면은 우리의 평수가 옆으로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 공사비가 들고 서울시의 예산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좁은 우리 안에 장치들을 만들어서 동물들이 운동이나 행동을 많이 하도록 만들고 먹이도 쉽게 먹게 하지 않고 열심히 야생 상태에서처럼 애써서 먹게 만드는 장치를 개발하죠. 이게 다 진짜 특허받아야 된다든지 그만큼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육사분들이 자부심도 갖고 자신들이 연구를 통해서 동물들을 사랑을 하는 최선봉에서는 사람이다 이런 그 인식도 갖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난 한 10년간 잘 발전해 왔습니다. 동물복지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참 서울대공원이 큰일을 했어요. 그 돌고래, 제돌인가요? 그걸 잘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바다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이렇게 적응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성공적인 방류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돌고래를 방류해서 성공한 예가 적은데요. 일단 그 남방 큰 코 돌고래, 큰 병코 돌고래가 병 모양으로 코가 생겼는데 이 돌고래가 제주 연안에 100여 마리 살고 있는데 그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일을 한 겁니다. 비록 우리 시민의 예산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예산도 부족한데 동물 복지에 그렇게 예산을 써서 동물원으로 돌고래를 확보해 오는 것도 아니고 찬반론이 참 그렇죠. 많았어요. 내보내는 게 낭비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동물 복지 선진국 위상을 갖게 됐어요. 남방 큰 돌고래가 방류해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방류까지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죠. 지침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죠. 면밀히 관찰하고 그걸 기록에 남겨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런 서식지로 돌고래를 돌려보낼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게 또 이제 그 같은 종자들과 또 어울려서 또 헤엄치는 모습을 또 찾아내서 아 이게 또 성공적으로 적응을 했구나. 아,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왕따를 안 당하고 잘 지내나 봐요. 그런 걸 해냈던 우리가 감동스러운 게 아니라요. 그 동물들이 야생 상태에서 생존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합류한 것만 찍었지만 얼마나 그 힘든 투쟁을 하면서 며칠을 지낸 다음에 거기 합류했겠어요.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노력을 하는 자리에 있는 이런 동물원 직원들이나 대공원 직원들이 아무래도 감성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잘 성공이 돼서 외국에도 아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 동물원 안에서 이렇게 인공수정이라든가 어떤 근친교배로 나온 이 종자들이 자연에서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또 취약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게 우리 동물원 또 사육사분들이 하실 일인데 그 연구는 어떻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시나요? 예,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동물연구실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요. 함부로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 야생 상태에서 생존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돌려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죠. 낫다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동물권자나 동물 복지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제 환경단체를 비롯한 곳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들 역할은 다른 의견입니다. 야생 상태에서 사는 동물들도 있지만 야생 상태의 서식지가 만일 파괴돼 버린다면 동물원과 같은 서식지 외부 보존기관이
그것을 이제 보존하고 잘 종번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현재 지구가 파괴되는 속도로 볼 때요, 동물원이 서식지 외부 보존 기관으로서 야생 상태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구호해 와서 여기서 잘 기르고 번식시킨다든지, 또 여기서 태어난 동물들 있죠. 여기서 태어난 야생 동물들이 서식지로 돌아갈 확률이 희박할 때 이 안에서 계속 종을 번식시키고 다른 동물원과 교류하면서 교환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진적인 인문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에서 좀 오해를 하세요. 무조건 동물원은 없어져야 되고 모든 동물은 야생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돌아갈 서식지가 파괴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일종의 이게 이제 응급 구호센터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멸종위기 종들을 오히려 여기서 잘 번식을 시켜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참 부러운 게 그 팬더 복원하는 거 참 보면 볼수록이요, 야, 이게 참 큰 나라다 싶은 게, 물론 그게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도 아주 잘 활용도 하고 있는데, 그걸 아주 이렇게 잘 상품으로 만들거든요. 맞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참 큰 나라가 되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의 역할도 그렇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돌고래 방류를 결정할 때 서울 시민들이 진짜 다 지지해 준 것도 그렇고, 지금 지방에 있는 열악한 동물원들이 바뀌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들도 그렇고, 또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이런 야생동물 보존에 기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런 노력들도 그렇고, 이제 한국이 변해 나가는 거 보면요,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나 큰 신대륙에 있는 나라들처럼 커다란 국립공원이죠. 네. 동물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방목대에서 살 수 있는 커다란 국립공원은 없지만, 지금 좁은 동물원들이 미래의 동물원 역할로 변해 나가는 걸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물원들도 그렇고, 물론 선두에는 우리 서울대공원이 선두에 서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원이 국립공원처럼 야생 상태로 놔줄 수 있는 면적은 안 나오지만, 한정된 우리를 가진 동물원의 한계 안에서 미래를 위해서 종 보존을 하고, 서식지가 파괴됐을 때 그 멸종동물이나 희귀동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런 동물들을 연구해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연구하는 거죠. 이건 대학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동물원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대학에서도 지금 우리 동물원과 같이 이런 그 종보존 산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시겠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있는 정보들을 대학에 드리면은 대학이 그걸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밖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나 구제액이 우리 동물원에 유입되더라도 항체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동물원에 약 47종, 약 500수 정도의 500마리 정도가 이제 구제액의 감수성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6개월에 한 번씩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그 동물들의 그 정자를 모아가지고요, 큰 초저온 질소, 액체 질소 탱크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랬다가 그 동물을 이제 다시 그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서 새끼를 낳게 유도를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대공원에서는 코요테와 팀버늑대, 풍산개를 인공 수정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새끼를 생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미가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 인공포육장에 올라와가지고 적당한 시기까지 자란 다음에 다시 각자 동물사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인공포육장이 없다면은 사실 얘네들은 이 세상에 없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보존 차원에서도 인공포육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 얘기만 자꾸 했지만 사실 서울대공원에는 그 못지않은 또 우수한 식물 자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식물 자원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까 모르겠는데 그 분홍색 자원이랑 초록색 자원이에요. 분홍색 자원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과 뼈와 피가 흐르는 동물들이죠. 이게 동물원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동물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애들 오면 다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여기서 수의사도 나오고 사육사도 나오지만 야생동물 보호가도 나오고 반려동물들을 위한 전문가도 나오고 동물 산업에 연결될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 이런 친구들을 위한 그 어린이 경영위원회 같은 걸 짜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동물원의 자원을 써서 어린이 학습 기구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의 동물원 직원들이 충분히 양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간 어린이 패트롤이라든지 어린이 자원봉사 프로그램, 뭐 어린이 학습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이것을 잘 묶어서 어린이 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어린이 동물원 정도는 아이들이 경영을 하게 해보자. 예. 동물원 경영을 동물원장님이나 저만 누리는 게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동물원 경영의 체험이 미래에 저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수한 뭐 세계적인 그렇죠. 대공원장, 동물원장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해서 이제 전 직원들이 지금 막 그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녹색 공간도 뭐 올레길 못지않는 산림욕장으로 만들어 보자 하면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올레길에 있는 서명숙 상임이사님께 협조를 구해요.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해나가면 올레길에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거는 그게 걷는 프로그램이나 뭐 체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이 올레길 걸으면서 뭐 가족끼리 얘기를 나누는 것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경과의 직원들이 아주 몇 년간 동물과 직원들이랑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왔는데 그게 동물 먹이숲 사업이라는 겁니다. 먹이숲이요? 예. 여기 있는 동물의 반 이상은 초식 동물이에요. 그렇죠. 초식 동물을 먹일 것을 사료를 사와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예, 간식거리처럼 조그만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공원 안에 있는 이 녹지에서 그렇죠. 심은 재배한 것들을 이제 수확을 해요. 그래서 그 조경과에서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 영양 팀이 동물 기획과에 있어요. 예. 동물 영양팀이 우리 초식 동물들이 잘 먹는 거, 먹으면 건강에 좋은 걸 분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팀이 협력 사업으로 그렇죠. 초식 동물 먹이 공급을 하는데 그 먹이 공급을 하는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먹이숲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우리 토종 이 동물 자원을 잘 만들려면 우리 땅에서 난 이 작물을 갖고 먹이면 또 거기에 또 좀 더 가까운 그런 종자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멀리 봤을 때 말이죠. 보신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그 조경과의 그 먹이숲을 만든다든 이런 연구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조경 연구하는 동아리에서 발표를 할 때 초식 동물 먹이를 주는 것이 지금 그 로컬 푸드 사업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만든 것들을 주는 로컬 푸드 사업이다. 우리 동물들을 위한 로컬 푸드 사업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 보신 거죠. 저도 이제 그렇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걸 발표하고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좋은 또 하나의 연구 테마가 되겠네요. 예. 뭐 이제 제 비밀이 다 드러났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한 게 제 아이디어로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문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넣어주길 기대를 했지만 사실 문화야말로 여기 참여하는 관람객, 직원, 그 참여하는 시민, 고객인 기업들이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이랑 한 3달 넘게 간담회를 하고 나니까 이미 전임 원장님 시절 때부터 좋은 사업들이 있었고 또 현재
저랑 같이 일하시는 동물원장이 있습니다. 동물원장님과 직원들이 이미 좋은 사업들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손자병법에도 나오지만 강점을 강화하고 지형지물을 활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좋은 사업들을 이제 쭉 모자이크로 모아서 그것들을 잘 홍보하고 잘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먹이숲 사업도 그렇고 뭐 서식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사육사들이 지자체나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함으로써 이제 홍보 겸 교육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전에 하던 것에 더 힘을 실어줘서 확대 강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기획자의 역할이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코디네이터만 하다가 말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다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서울대공원 이제 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서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우리 대공원 어떻게 발전시키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역발상을 언젠간 저한테 요청할 겁니다. 그래도 출신이 문화기획자이기 때문에 뜻밖의 것 좀 어떻게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대공원을 이용해서 또 동물원을 이용해서 먹이숲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청년 사업체들 또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일감을 찾는 대학을 막 졸업한 혁신적인 벤처 기업들 또 뭐 IT 사업으로 보육된 여러 기업들 서울시가 지원하는 창업돼서 일거리를 찾는 곳들 이런 곳들이 이제 공모되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유능한 곳들이 서울대공원의 파트너가 되고 협력업체로서 여기서 수익을 거두거나 봉사를 하면서 사업체를 길러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일자리 합니다. 창출의 보고까지 노리시네요. 예, 일자리 창출과 이제 창업 후 보육 기능을 할 겁니다. 그 역시 우리 대공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서울시 또 뭐 직영부 또 민간 기업들 뭐 몇몇 IT 업체들은 지금 창업 보육 기능을 스스로 자기들이 번 돈을 통해서 하죠. 이런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해 나갈 사업이 제가 임기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모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보다 잘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모아서 최고 수준의 연주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원장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뒤에서 돕는 로드 매니저가 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예, 생각하시는 대로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어린이 경영위원회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냅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동물원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